이제 이슬람 교수님인데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야. 이슬람 문화를 연구하고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인데 삼겹살을 무하마드 깐수 설명회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하마드 깐수 제가 평상시에 맨날 말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 머리가 이렇게 돼버렸네. 1984년에 우리나라에 동서문화교류사 연구가라고 아랍인이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뭐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아랍 문화랑 우리나라랑 교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랍인 무하마드 깐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 온 이유는 논문을 이제 쓸 때 이제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였거든요. 아버지는 필리핀 사람, 어머니는 이제 레바논 사람 이랬습니다. 말을 잘해가지고 천재야 천재. 기본적으로 아랍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영어 러시아어 막 해가지고 막 엄청 한 10개 정도 언어를 하는 거예요. 필리핀어까지 구사하고 한국에 왔는데 5년 만에 한국어를 완전히 마스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 원래 모국어인 것처럼 엄청나게 그 빠른 습득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진짜 옛날부터 썼던 것 같이 한국어를. 그래서 연세대 어학당에서 배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단국대에서는 아랍 문화에 이제 출중한 교수님이 왔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특혜를 줬어요. 바로 단국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어떤 EBS나 뭐 이런 교양 프로그램에도 이제 출연을 하고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사실상 천재인 거지. 언어를 한 10개 가량을 하고 한국어를 원래 알고 있었던 모국어인 것처럼 굉장히 빠른 습득력을 보여주고, 그죠? 아랍에 관해 지식도 굉장히 많고 성실하고 학생들도 좋아했어. 왜냐하면 학점을 막 A+, 맨날 A+ 다 줘. 수업을 불성실하게 들은 학생은 B뿔을 줬다는 그런 좀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수님이었고 중학교 교과서에 무하마드 깐수 교수님의 수필까지 이제 실렸습니다. 스승은 제자가 자신의 업적을 능가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는 내용의 수필인데 이게 교과서에 실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무하마드 깐수 교수님의 미치가 보이는 거죠. 깐수 교수님은 한국 음식을 굉장히 잘 먹었어요. 마치 원래 자기 나라 음식인 것처럼 너무 잘 먹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음식 먹으면 되게 괜히 흐뭇하고 막 더 주고 싶잖아. 된장국을 굉장히 잘 먹고 교수님이 외국인인데 된장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슬람 교수님인데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야. 이슬람 문화를 연구하고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인데 삼겹살을 되게 좋아해. 한국인처럼. 돼지고기를 원래 이슬람 신자는 안 먹습니다. 근데 마치 한국인인 것처럼 삼겹살을 막 즐겨 먹었다는 거죠. 깐수 교수님을 이제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은 무하마드 깐수 외국인이거든요. 무하마드 깐수 교수님이 필리핀과 그 레바논인의 혼혈인 아랍 사람인데 우리나라 된장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어를 굉장히 빠르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원래 언어에 좀 천재적인 면모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에 잘 녹아들면서 이슬람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16세 연하의 아내와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했던 무하마드 깐수 선생님이 안기부에 잡혀갑니다.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온 간첩이었어요. 실제로 모든 정보가 거짓이었고 일단 이슬람 신자가 아니에요. 삼겹살을 항상 즐겨 먹어. 무하마드 깐수 교수님이 즐겨 먹었던 게 이슬람 신자가 아니었어. 애초에 이슬람 문화를 연구하는 건 맞는데 이슬람 신자는 아니었던 거지. 중국 길림성 조선족 2세 출신의 정수일 씨였습니다. 이게 우리는 외국인들을 많이 보니까 그냥 한국인인데 쉽잖아요. 사진을 보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외국인을 많이 못 보니까 사람들이 아랍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랍 사람 같다. 외국인 같다. 그리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그냥 활동을 한 거예요. 아랍인으로.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두고 온 아내와 3명의 딸이 존재를 했고 46년생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34년생. 그러니까 한 12살 나이를 더 젊게 속인 거죠. 그리고 한국어를 원래 잘했다. 당연하게. 조선족 2세였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르는 척 어학당에 가서 배우는 척 했는데 습득력이 말도 안 되게 뛰어난 거야. 근데 이거는 이미 다른 언어 한 10가지를 구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분은 천재야. 그 원래 언어에 능통하신 분인데 한국어를 원래 알고 있었던 것 뿐이지 모르고 있었어도 되게 빠르게 배웠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죠. 무하마드 깐수 교수님이 이제 96년 3월에 이제 안기부 도청으로 잡혔는데 이게 왜 잡혔냐?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팩스로 우리나라 이제 군사 정치 정보를 북한 대사관으로 이렇게 보내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시내 호텔을 이제 다 뒤진 거지. 이제 CCTV를 쫙 깔아가지고 CCTV에 있는 그 얼굴을 이제 몽타주를 그려가지고 뿌려서 신고를 기다렸는데 몽타주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팩스를 보내달라고 호텔 로비에 와가지고 부탁을 해. 그러니까 접수원이 시간을 질질 끌어. 일부러 막 못하는 척하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무하마드 깐수 교수님이었다. 이제 조선족 2세잖아요. 삥 돌아서 왔어. 신분 세탁을 되게 막 많이 해가지고 중동 쪽에 실제로 있다가 온 거야. 원래 이제 부모님이 함경도 사람인데 이제 일제 압박 때문에 백두산 이제 자락 쪽으로 이제 도망을 쳐서 화전민으로 살았는데 정수일 씨가 너무 똑똑하고 천재여가지고 두각을 계속 나타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조선족 최초로 막 되게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조선족 최초 다 조선족 최초야 타이틀이. 조선족 최초 뭐 베이징 대학, 조선족 최초 뭐 어디 베이징 대학 아랍어학과 수석 졸업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원래 엄청나게 천재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모로코 중공 대사관 2등 서기관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공무원을 해요.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공무원 활동을 하는데 본인은 한국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야.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귀화를 하지 않고 북한으로 귀화를 합니다. 부모님이 함경도 출신이어서 그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귀화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외무부장이랑 뭐 중국 총리가 설득을 했어. 너무 천재라서 귀화하지 말라고. 중국에 남아라. 아 근데 나는 가야겠다. 나의 정체성은 한반도에 있다. 그래서 관두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외국어 대학의 어떤 교수로 이제 하다가 외모가 독특하다고 그래가지고 간첩으로 선발이 돼. 그래서 간첩 교육을 받아. 그래서 간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하려고 북한에 간 건 아니었는데 나는 한반도에 사는 조선인이다. 한국인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북한에 귀화를 했더니 간첩으로 만들어버렸어. 북한이.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공작금을 줘가지고 레바논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튀니지로 갔다가 필리핀에 들어갔다가 막 여러 군데 거쳐서 왔어. 그러니까 한국은 모르는 거지. 쭉 돌면서 이슬람 연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세탁이 되게 잘 된 거야. 그래서 들어왔는데 더 일찍 잡힐 수가 있었어요. 용산구 한남동에서 방구할 때 북한 사투리를 계속 쓰니까 간첩 아닌가 싶어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84년도에. 그러니까 96년도에 체포가 됐는데 84년도에 했으니까 12년 일찍 신고를 했어. 근데 신고가 들어서 잡으려고 하니까 국내에 있는 이슬람 관계자들이 이 사람은 확실히 이슬람 사람이다라고 보증을 해준 거야.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미 이슬람 연구 같은 걸 실제로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데 확실한 이슬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러가는 거지. 그리고 복덕방 주인은 신고했는데 이제 지나가다 만날 거 아니야. 굉장히 미안해했다. 내가 괜한 사람을 신고를 해가지고 이슬람 사람이 확실한데. 그 후에 더 열심히 무슬림 생활 방식으로 살고 레바논 축구 경기가 있다. 그럼 레바논 막 응원을 계속해. 왜냐하면 설정이 필리핀과 레바논의 혼혈이기 때문에 레바논 응원을 막 해. 잠꼬대도 아랍어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뭐 보냈거든. 북한에 한국에서 알아낸 정보 같은 거, 기밀 같은 걸 막 보냈어. 근데 정보가 군사적으로는 쓸모가 없고 되게 학문적으로 북한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랍 연구 자료, 논문 같은 걸 보내는 거야. 근데 군사적인 거는 별로 안 보냈어. 그래서 북한에서도 제대로 보내라고 몇 번을 했다고 합니다. 아랍 역사, 아랍의 뭐 연구. 그러니까 실제로 잠을 잘 때 잠꼬대로 아랍어로 했다는데 이건 잠꼬대는 연기를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 엄청 아랍 연구에 심취해 있다는 뜻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엄청 진심이었지. 그 아랍 연구가. 그래서 이제 잡혔잖아.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이 구형이 됐는데 일단 사연이 기구해.
힘들게 이제 변경해서 살다가 엄청난 천재적인 능력으로 중국에서 공무원으로 성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의 정체성은 이제 한반도에 있다는 생각에 부모님의 고향 함경도 쪽에 있는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자기가 원한 게 아닌데 간첩이 돼가지고 해외에서 떠돌다가 한국으로 와서 기밀들을 요구한 대로 계속 보내줘야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관 사연이 좀 뽑혔고 한국에 와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논문 같은 걸 되게 열심히 썼어요. 논문 그 사이트 가면은 깐수 검색하면 나와요. 한국에 와서 학술적으로 업적을 많이 쌓았고 일단 정보 자체가 군사적으로 가치가 별로 없는 거 위주로 보냈기 때문에 좀 정상 참작이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했던 부인이 계속 설득을 했어. 한국으로 좀 전향하고 반성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의사를 표시해가지고 좀 봐달라고 계속 이렇게 해라. 한국 아내가 계속 도와줬어. 아내도 실제로 몰랐대요. 무하마드 칸수 교수님이 한국인인지 아내도 몰랐어. 진짜 아랍인인 줄 알았어. 결혼했는데. 왜냐하면 살면서 아랍인을 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갇혀 있었는데 12년형으로 바뀌어. 사형이었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근데 이제 수감 중에서도 엄청나게 연구를 계속해. 수감 중에도 계속.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하면은 나와요. 이분이 강연하는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광복절 특사로 4년 만에 출소를 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2003년에 취득을 하면서 문명교류연구소나 뭐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유튜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을 하면 그 이분 그 말씀하신 게 나와. 그냥 한국인 나이 많으신 교수님 느낌이야. 그냥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이슬람권 역사학자시고 이 정도로 엄청난 천재면은 환경이 진짜 받쳐줬더라면 지원도 더 됐을 것이고 했을 텐데 되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우픈 이야기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무하마드 깐수 교수님을 딱 보고 이 사람은 100% 아랍인이다. 아랍인이 아닐 수가 없다. 너무 이국적이다. 신현준 배우님도 이국적이잖아요. 좀 뭔가 이브라이모비치의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그런 이 느낌이 없었나 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이게 있을 게 있긴 있었을 텐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은 계속 강의를 하시면서 연구를 하시면서 잘 계신다. 그 무하마드 깐수 선생님 얘기를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 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하마드 깐수 예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그 당시 한국인들이 아랍인으로 믿었던 교수님이구나,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깐터뷰? 깐터뷰 못해. 깐터뷰 못하죠. 왜냐하면은 이 교수님은 아랍 연구하실 때만 오실 거예요. 아랍 관련된 그걸 할 때만. 아랍의 그 문화에 조예가 없어가지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깐수 교수님. 여기 있잖아. 시대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마 여기 댓글에 레전드 인물 보러 왔어요. 천재는 다르구나. 힘내세요 선생님. 새로운 학문적 완성을 이루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레바논 팀 없나요? 자나 때 레바논 팀 응원방.